다시 우리 다저스 이그젬플로 돌아가서요. 다저스 이그젬플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월 경기가 있었는데 그 매월 경기를 그 4월부터 10월까지를 다 더미 변수로 만들어서 4월 집어넣고 5월 추정식에 집어넣고 10월을 추정식에 포함시키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하지 말고 그 중에 하나의 변수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먼저 잘못 설정한 모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변수를 다 집어넣었고요. 심지어 요일도 다 집어넣었습니다. 먼데이부터 썬데이까지. 그러니까 마치 꼭 요 앞부분은 메일이라고 하는 변수, 피메일이라고 하는 변수와 메일이라고 하는 변수를 다 집어넣은 식과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여기 블락은 두 번째 부분은 마치 하이스쿨과 칼리지와 하이스쿨을 다 집어넣은 것과 같은 형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이렇게 셋업하면 안 되고 반드시 개월수,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변수 중에 하나를 제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일 변수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변수들 중에서도 하나를 반드시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뒤에 부분 다시 보시면요. MON, Monday라고 하는 변수는 그 경기가 월요일에 개최가 됐으면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Monday라고 하는 변수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면 여기서 한번 보시죠. 데이터에서.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무슨 요일에 경기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Monday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새로운 변수를 여기에 만든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mon이라고 만들고요. 자, 요 경기는 먼데이 경기가 아니에요. 세러데이 경기니까 0, 썬데이니까 0. 다 0의 값을 갖다가 자, 요 경기는 먼데이 경기였습니다. 여기만 1의 값을 갖는 그런 변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변수들 잘 보시면 마치 꼭 0일 0일 같아요. 그러니까 범주가 레벨이 딱 두 개밖에 없는 범주형 변수들은 팩터 변수들은 마치 꼭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더미 변수들과 유사한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클리어하다 이걸 우리가 뭐 0이라고 정의하면 되는 거고요. 클라우디하다를 1이라고 정의하면 스카이즈도 역시 더미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모션 변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mon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쭉 다 0이다가 또 여기 먼데이 경기가 또 있잖아요. 79번째 관측치는 먼데이 경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mon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은 1, 또 나머지는 0. 이렇게 해서 변수, 더미 변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튜즈데이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튜즈데이에 경기가 있었으면 그럼 다 1의 값을 우리가 어사인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제로를 우리가 어사인하면 튜즈데이라고 하는 변수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데이 뚜루 썬데이까지 다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 넣은 것이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에이프럴, 옥토버까지 다 포함시키면 안 되는데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와 같은 모형은 사실상 추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개수보다 추정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상 우리가 추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에 예에서 웨이지 프리미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피메일 메일 변수 중에서 메일이라고 하는 변수를 뺐고 칼리지 하이스쿨 두 개의 변수 중에서 하이스쿨을 빼서 우리가 각각의 식의 개수들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모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이프럴 빼고요. 요일에서도 먼데이를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형을 이제 제대로 추정할 수 있어요. 모형을 추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알파부터 베타 그 다음에 갬마들을 다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모형은 잘 보시면 에이프릴이라고 하는 변수가 없고요. 잘 보시면 먼데이라고 하는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더미 변수 중에서 같은 카테고리 지금 여기서는
4월, 5월, 6월, 7월 이런 이제 같은 카테고리를 갖는 변수들을 하나씩 빼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모형을 추정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다 됐습니다. 모형 설명은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 프로모션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프로모션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프로모션이 들어왔을 때 관중 숫자가 얼마만큼 변하는가,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안 할 때와 비교했을 때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에 과연 관중 숫자가 몇 명이나 증가하는가가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 식의 마지막 텀에 이렇게 버블헤드를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이라고 하는 것이 버블헤드가 없다가 만약에 생기면, 그러니까 버블헤드를 하지 않다가 버블헤드를 하게 되면 관중 숫자가 몇 명이나 증가할까가 바로 파이가 보여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잘 이용을 하면 버블헤드라고 하는 프로모션이 시행이 되었을 때 관중 숫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종속 변수는 attend가 되고요. 설명 변수는 month, day of week, 그다음에 버블헤드가 됩니다. 그래서 교재 코드에서는 사실 이제 month 대신에 ordered month,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왔다 갔다 하면서 if else도 사용을 하고 팩터 함수도 사용을 해서 만들었던 바로 그 변수고요. day of week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사용하지 않고 ordered day of week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낸 변수를 이용해서 모형을 추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교재 코드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my mode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것을 my mode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잘 보시면 물결 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선형 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이런 거 했었죠. y1 물결 무늬 x1 이런 거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y1을 독립 변수로 두고 선형 회귀 분석을 하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자, 이렇게 y1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x1이라고 하는 식에서 절편과 기울기를 찾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모형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x들이 매우 많잖아요. 4월은 뺐고 5월인지 아닌지, 6월인지 아닌지부터 해서 10월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변수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변수는 제외를 했고 화요일인지 아닌지, 수요일인지 아닌지 등등등 일요일인지 아닌지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버블헤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도 포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변수들을 x라고 하고요, 월 변수를, 그다음에 요일 변수를 죄송합니다. g라고 하고요. 프로모션 변수죠. 버블헤드를 제가 그냥 p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는 이런 식을 추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겜마의 g 더하기 파이의 p라고 하는 식을 추정하는 것과 같겠죠. 물론 이제 x는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5월부터 10월까지 무려 6개의 변수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실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월별 효과, 그다음에 요일 효과, 그다음에 프로모션의 효과를 각각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 코드에서 보는 바로 이 부분은 이 이퀘이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ordered month는 기본적으로 4월, 5월 해서 10월까지 다 들어가 있는 바로 그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ordered day of week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이 다 순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블헤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